존경하는 190만 도민 여러분, 김한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장성웅 교육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광양 출신 김태균 의원입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세계 경제는 그야말로 곤두박질을 치고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한순간에 송두리째 마비되다시피 바뀌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도 예외는 될 수 없었습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수익이 줄어들고 소비가 줄어들어 급기야 정부에서는 서민 경제를 살리기에 4차 재난지원금 카드까지 꺼내들고 지원하고 있지만은 지금도 우리 경제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조금씩 세계 경제는 살아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대기업을 중심으로 수출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 희망을 가져봅니다. 하지만 문제는 서민 경제를 떠받들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이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발 하루빨리 코로나19가 극복되고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아 도민들께서 생활경제의 웃음꽃이 피고 서민경제가 하루빨리 회복되어 활력을 찾아주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회 오늘 도정 질의 내용은 전라남도의 현 경제지표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개선 방안을 정할 것인지, 향후 대책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전 질의는 지사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록 지사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가급적 답변은 간결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저의 도정 질의는 전국 시도 경제지표를 중심으로 비교 설명을 하고 숫자가 많다 보니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정면에 있는 모니터 화면을 주로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개 시도별 지역 내 총생산입니다. 2011년부터 2019년까지의 자료입니다. 지사님, 여기서 전남도 17개 시도에서 지역 내 총생산은 전남이 몇 번째입니까? 예, 존경하는 김태균 의원님께서 우리 전라남도 경제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지역 GRDP 지역 내 총생산은 우리 전라남도가 전국 8위에 해당됩니다. 예. 76조 8천억입니다. 예, 8번째입니다. 그럼 중위권인데 이 자료에서 볼 때 지사님께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만 놓고 보면은 어떤 심각한 문제점이 안 나옵니다만은 다른 자료와 연결해서 보면은 우리 도의 경제 활동 자체는 제가 뒤에 지사님 있으니까 중위권인데요. 그거는 그때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만 놓고 보면은 뭐 8위권이니까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자, 근데 중요한 부분은요. 여기서 2011년 대비 2019년을 보면은 7년입니다. 기간이요. 그런데 여기서 지역 내 총생산 증가율을 한번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이 7년을 증가율을 계산하면 평균이 88%입니다. 증가율이요. 그런데 전남은 몇 퍼센트냐?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21%입니다. 전국 평균이 38%인데 21%입니다. 제일 심각한 데가 울산입니다. 울산은 9%, 경북은 18%, 경남은 22%, 전남 21%로 최하위권에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표에서 상위권은 그럼 어디냐? 세종시가 81% 증가율을 보이고 으뜸입니다. 그 다음 제주도 66%, 경기도 63%, 충청북도 6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전국 평균치의 20%를 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강주를 한번 보시면은요, 강주는 4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사님, 앞으로 이러다간 지역 내 총생산마저도 증가율을 계산했을 때는 최하위권으로 처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듭니다. 지사님, 저 이야기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예, 우리 지역이 이제 그 여수국가 산단과 광양제철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지금 다른 데에 비해서 기간 산업으로서 하루 아침에 이렇게 크게 변화할 수가 없어서 좀 증가율이 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기도랄지 수도권 중심 또 충청권 이런 지역들이 어느 지역보다도 증가율이 높고 지금 앞서가기 때문에 이렇게 특히 수도권 중심의 경제 운영 방향은 저는 항상 문제점이 있다. 정말 균형 발전이 시급하다. 경남마저도 균형 발전에 대해서 강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을 정도니까요. 지금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우리 경제 면에서 수도권 중심의 또 준수도권인 충청권 중심까지 여기에서 벗어나와서 우리 남해안권의 경제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 알겠습니다. 지사님, 제가 자료가 여러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사님께서 한꺼번에 이야기하시면 다음 자료에 답변을 못 할 수 있습니다. 중복되기 때문에요. 예, 제가 그래서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예. 예. 그 다음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입니다. 이 부분은 2011년도에 전남이 3위입니다. 7년이 지난 19년은 4위로 최상위권에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전국 평균을 한번 보면은요, 평균 증가율이 33%입니다. 전국이 33%인데 전남은 계산하면 22% 부분도 나옵니다. 광주광역시는 44%입니다. 광주에 비하면 저희들이 증가율이 절반의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 저는 상상하기도 힘들지만은 이 증가율을 봤을 때 전남 경제가 앞으로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사님, 이건 역시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증가율도 앞으로 최하위권으로 갈 것 같습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힘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사님, 여기에 대해서 보시고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물론 조금 3위에서 4위로 좀 낮아졌습니다만은 전라남도가 가지고 있는 경제 여건이 이를테면 농업이랄지 수산업 위주로 일부 편중된 부분이 있어서 걱정은 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지금 현재 여수 국가산단이랄지 광양제철을 중심으로 한 기간 산업으로서 지금 현재 철강 또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다른 지역보다는 그래도 여건이 좋은 편에 지사님, 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 제가 좀 이거 표 네 번째 있습니다. 말씀을 좀 그것이요. 드려야 돼요. 이 부분은.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에너지 신산업이랄지 또 해상풍력 산업도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도가 총 생산의 규모를 키워갈 수 있는 미래 전략 산업들을 적극 육성한다 하면은 꼭 비관적으로만 이야기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간결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라는 뒤에 그래도 답변도 이런 있는데, 부분은 예, 좀 알겠습니다. 설명을 종합적으로 드려야 예. 될 사항이지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이해를 해주세요. 자, 3쪽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1인당 총소득입니다. 이 부분도 2011년, 2019년 전국 6위입니다. 다음 자료 1-4를 보겠습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자료인데요. 이 부분이 지금 우리 1인당 전남도가 개인 소득만큼은 지금 광원 다음으로 꼴찌입니다. 매년 이렇게 나왔습니다. 방금 지사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왜 이 부분에서 꼴찌인지 추가적으로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전라남도가 17위, 16위, 지난해는 전라남도가 16위고 경북이 채 17위가 됐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전라남도, 경북, 강원 이런 지역이 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사실은 설명이 좀 어렵습니다만은 이 총 생산은 우리 전라남도가 전체 규모로 8이고 1인당 GRDP로 하면은 4인데 왜 1인당 개인 소득은 17위 내지는 16위가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문제점을 갖고 그동안에 추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76조라는 총 생산인데 예를 들면은 역외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역외 유출이 되고 기업소득이 역외 유출이 된 게 13조 8천억. 그래서 역외 유출이 이렇게 되고 있고, 근데 이런 근로소득 역외 유출도 우리 도가 다른 전국에서 4위 규모입니다. 4만 9천 명의 근로소득. 그러니까 근무는 생산활동은 전라남도에 사는데 주소지는 타 시도에 있는 경우가 4만 9천 명이기 때문에 이 숫자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기업소득도 도내 기업에 본사가 있지 않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본사로 가는 거. 그다음에 이제 정부에 세금을 내는 비중도 우리 전라남도가 정부 소득액으로 세금 낸 게 10조 8천억이어서 세금 낸 비중이 또 높습니다. 전체 22.8%를 총 소득에서 세금을 내는데 이런 부분도 전국 평균에 비해서 월등히 높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제외하고 보니까 우리 개인 소득 면에서는 전라남도가 이렇게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책을 마련해 제가 나가겠습니다. 지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총합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그렇습니다. 본사가 서울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기업 소득이 줄어든다. 유출이고, 그 다음에 타 시도에 있기 때문에 우리 그 근무하시는 분들 주민등록상 타 시도에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 또한 유출이 된다. 이거 이제 맞고요.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금 전남의 제일 경제 주축돌이 지금 여수 산단에 있는 화학하고 광양에 있는 제철소입니다. 이 부분이 장치 산업입니다. 그래서 고용 집약형이 아니고 사람은 얼마 근무하지 않지만은 매출은 꽤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협력업체는 급여 차이가 상당히 대기업하고 많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에 비해서 소득 수준이 낮다,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제일 또 중요한 부분은 우리 전남에 노령 인구가 많습니다. 노령 인구가 많기 때문에 소득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에서 뭐 거의 상위권인데요. 전국 평균이 15.5%인데 전남은 22.6%입니다. 고령 인구가. 그 다음에 농업이나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소득으로 잡히지가 않습니다. 제가 다 인정합니다. 이걸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수치적으로 정확히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 부분이 어디 뭐 세무서에 신고를 한달지 이런 부분이야. 그러니까 실질 소득은 제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 소득은 높다 하더라도 최대한 이 부분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전남은 구조적으로 십몇 년 전부터 계속 이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자료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하자는 부분에 있어서 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이건 아니 이거 또 설명이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요. 짧게 제가 시간은 드리겠습니다. 예. 네. 아니 우리 의장님 시간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균 의원님. 그래서 아까 좋은 말씀하셨거든요. 노령 인구 때문이다. 또 농업에 소득이 안 잡힌다. 저도 그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핑계로 변명으로 생각할까 봐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소득이 안 잡힌 농업업 부분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득이 가장 전국에서 낮다고 우리 스스로를 가장 낮게 평가하는 것은 저는 뭐 우리가 이렇게 낮으니까 균형 발전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건 좋습니다만 우리 스스로를 너무 낮게 평가하는 것은 우리 도민들의 자존심 문제로 연결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실제 소득은 최하위가 아니다. 저는 1인당 GRDP가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체로 이거 1인당 개인 소득이 꼴등이다. 이 부분만 강조를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우리 도가 가장 못 사는 도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은 저는 꼭 그렇지 않다. 방금 우리 김태균 의원님도 그런 부분에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중에서 국세 중에서도요. 우리 여수 국가산단에서 이
교통, 에너지, 환경세를 3조 5천억을 이렇게 국가에서 징수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석유 관련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3조 5천억을 또 이렇게 국세로 내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국세를 내는 비중이 큽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간 산업이고 장치 산업이라고 했는데 우리 지역 경제에 그러면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문제 보완이 필요하다. 저희들도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교통, 에너지, 환경세 3조 5천억 이거 일부라도 이거 목적세거든요. 목적세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부라도 저는 뭐 5%라도 지방자치단체에 배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건의를 국가의 중앙에 건의를 드렸더니 어림도 없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하는 그런 뜻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모든 것은 국가가 자주우지하고 국가가 가져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 이 국세 시스템도 저는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 이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 전라남도에 일정 부분 세원이 될 수 있도록 돼야 되고 또 이런 시멘트 산업이랄지 이런 원전이랄지 또 석탄 산업이랄지 이런 석유 장치 산업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자원 시설세를 지방세를 매겨서 세수를 그 지방에도 일정 부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지방은 어떤 부담만 있고 지금 현재 상황이 지방의 혜택이 많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면에서는 지방 재정 확충 면에서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꼭 저는 이렇게 바로 잡아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사님 길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제가 질문을 안 하고 제가 일방적으로 앞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은 간결하게 죄송합니다. 지금 저한테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도교육청 질의도 해야 됩니다, 지사님. 예,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짧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재정 자립도입니다. 뭐 지방 재정 자립도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 지방 자립도를 나타내는 부분은 지방 정부가 재정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지방세와 세외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이 부분도 전남이 거의 매년 꼴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아까 지사님께서 뭐 너무 우리가 개인 소득이 낮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수치는 수치입니다. 예. 수치는 정확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만이 도민이 개선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재정 자주도입니다. 제가 재정 자주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사님도 재정 자주도가 무엇인지 아시죠? 예, 압니다.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그 부분에서 재정 보존금과 교부세, 조정 교부금을 합한 비율을 재정 자주도로 하는데요. 이 재정 자주도가 높을수록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폭이 넓어집니다. 이 부분도 2019년 대비 최하위권입니다. 작년하고 올해는 코로나 전국이기 때문에 좀 다른 지역보다 높은데 여기에는 부산이 지금 최하위로 2011년 대비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상에는. 이게 지금 재정 자립도고 재정 자주도입니다. 전국 평균이 재정 자주도는 67.8%. 그다음 재정 자립도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44.9%. 근데 우리 전남은 두 곳 다 평균에 못 미칩니다. 특히 재정 자립도 같은 경우는 한참 못 미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국 시도별 주택 보급률입니다. 이걸 보시면은 또 앞에 내용하고 틀려집니다. 이 주택 보급률은 한번 보십시오. 경북과 충북 다음으로 전남이 세 번째로 주택 보급률이 높습니다. 뭐 때문에 이거는 높은지 아마 여러분들 우리 도민들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우리 부동산 가격을 계산하면 금방 나올 겁니다.
특이한 점은 전남과 경북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국 시도별 지역 내 총 생산과 1인당 지역 내 총 생산, 1인당 총 소득이 전국 중상위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인당 개인 소득과 재정 자립도가 최하위권입니다.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경북과 우리 전남 주택 보급률은 최상위권입니다. 자, 다시 말하자면 지역의 역외유출이 심하고 1인당 지역 내 개인 소득과 재정 자립도가 가장 낮은 지역으로 주택 보급률만큼은 가장 높은 지역이 됐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은 참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지사님 어떻습니까? 예, 이 부분이 사실은 저기 나와 있는 전라남도가 63% 재정 자주도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도 본청만 하면은 재정 자주도가 36%입니다. 제가 주택 보급률 보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택 보급률이요? 예. 그래서 주택 보급률은 우리 도가 이제 아무래도 인구 유출이 더 많다 보니까 농촌 현장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전체적으로 주택 보급률이 높게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전남의 22개 시군의 주택 보급률입니다. 이 자료에는 영암이 129%로 제일 높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광양입니다. 광양이 120.2%입니다. 최하위는 신안입니다. 신안이 103.9%. 그 다음 안도가 105.9%. 전남 22개 시군은 전국 평균치에서 신안을 빼고는 제일 높습니다. 전남도 주택 보급률이 꽤 높은 편입니다. 결국은 제가 말씀을 지사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본 의원이 정책 제안을 하나 좀 하고자 합니다. 예. 전남은 전국에 비하면 어느 정도 주택 보급률에서는 안정 궤도에 올랐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전남 지역에서 주택이나 아파트를 새로 짓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 짓되 기존의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 구도심을 재개발하는 데 최우선 정책을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듭니다. 이 부분이 다소 시간이 걸리고 소요 예산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쇠락하는 기존의 마을을 부흥시킬 수 있고 급속도로 도심 공동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구도심을 살릴 수 있는 길이 기폭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만 새롭게 형성된 구도심이 새롭게 탈바꿈을 하고 지역 상권이 살아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사님, 앞으로 22개 시군과 상생의 정책 네트워크를 잘 조율해서 도정과 시정, 군정의 정책에 새로운 신시가지나 주거지 개발보다는 기존의 마을과 구도심을 우선적으로 재개발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의 대전환을 요청합니다. 어디 지사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김태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정말 좋은 정책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제 워낙 재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치단체 차원만으로 하기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도심 재개발에 대해서는 정부하고 함께 지금 도심 재생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대폭 확대하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신시가지 조성보다는 구시가지를 활성화해야 된다. 저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 말씀에 전폭적으로 저도 뜻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현실적인 정책 수단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하는 그런 문제인데요. 이제 이런 부분은 중앙 지원하고 연계시켜서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마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 부분은 정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 저도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모든 마을들 다 관리하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마을을 거점 마을 단위로 새롭게 문화 혜택을 복지 혜택을 향수할 수 있는 그런 거점 마을 형태로 이렇게 나아가야 한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라남도 자체적으로 앞으로 어떤 시범 사업을 통해서 성공 모델을 만들어 보고 또 국가적으로 이런 부분도 함께 좀. 자, 그러면 나설 수 제가 있도록 먼저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남도 산하에 전남개발공사가 있습니다. 전남개발공사가 최근에 오령주기에 주택 개발했죠. 예, 그렇죠. 거기가 신시가지입니까? 구도심입니까? 거의 신시가지입니다. 그렇죠. 예.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전남도에서 의진만 있다면은 구도심에다가도 아파트를 지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신도심에 아파트를 짓고 있기 때문에 구도심에 도심 공동화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에서는 빈집이 생기는 겁니다. 빈집이 왜 생깁니까? 계속적으로 신시가지 주거지역을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범적으로 지사님, 전남개발공사가 구도심을 개발하는데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입안을 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예,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구도심 재개발 문제가 되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한번 정책적인 검토를 면밀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구도심 재개발이 지금 현재 국가가 이렇게 지원해주는 형태의 도심 재개발이 아니고 순수 경제성을 따져서 하기에는 여러 가지 큰 부담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저희들이 정책적인 판단을 좀 이 부분은 꽤 중요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군하고 잘 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남이나 전국적으로 특히 전남이 인구 감소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인구 감소가 심각한데 아파트를 계속 짓고 있다. 주택 보급률도 꽤 높은데요. 그래서 구도심을 개발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우선시해서 개발하는 것이 본 의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에 동감합니다. 다음 자료입니다. 우리 전국시도 중소기업 지원 현황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설명은 바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소상공인 지원 현황입니다. 자, 이 자료에서 보면은 우리 전남도의 지원 규모가 결코 적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전남도의 열악한 중소기업 환경과 소상공인들입니다. 그래서 전남도가 보증 출연을 대폭으로 정해갈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타시보다 좀 월등히 앞서서 갈 수 있도록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리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을 좀 개선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금융 채권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면 될 것입니다. 지사님 어떻습니까? 좀 검토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네, 그 보증 부분을 좀 더 확대하도록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더 우리 중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을 위해서 보증을 더 확대하고 정책 자금 지원도 사실은 좀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본 의원이 지금까지 전국 시도의 주요 경제 지표를 봤습니다. 이 지금 지표는 전체적인 걸 요약한 지표입니다. 지역 내 총 생산 전남 8위, 1인당 지역 내 2019년 기준입니다. 4위, 지역 내 총 소득은 6위, 개인 소득은 16위입니다. 재정 자립도도 17위, 주택 보급률만큼은 전국의 3위입니다. 자, 바로 오른쪽을 보면은 이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인구 증감표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지금 상당히 심각합니다. 보시면은요. 전남의 인구 증가율은 인구 수로 봐도 지금 몇 번째입니까? 전국에서요. 6번째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율을 계산하면 전국의 4번째입니다. 상당히 심각합니다. 인구 감소를 최소화하고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이 정말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보다 좀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부분도 지사님 예.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부분은 우리 모든 도민들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도정의 최주안점을 여기에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현재 인구를 이렇게 주는 속도를 둔화하는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정말 이 부분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국 경제 문제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모든 게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이렇게 경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교육 문제도 청년들이 많은 이렇게 출항이 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인구 청년 정책관실을 만들어서 대처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심혈을 기울여서 정책에 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제부터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을 좀 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전남을 기준으로 전국 시도의 중요 경제 자료를 통해서 현재 상황과 문제점을 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전남도가 시급히 개선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전국 17개 시도의 부지사 명칭입니다. 제가 답변자로 짧게 봤습니다. 행정부지사는 중앙정부에서 파견 형태로 오기 때문에 명칭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부지사 명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표 보시면은 정무부지사, 경제부지사, 기타, 행정부지사는 뺐습니다. 경제부지사, 정무부지사, 기타 명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전국에서 전남도를 포함해서 정무부지사 명칭을 쓰는 곳은 4군데입니다. 4군데인데 서울은 정무부지사 한 명이 인권만 담당하는 부분으로 구속이 되어 있고, 제주도 역시 경제하고 관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유독 정무부지사를 쓰는 곳은 전라북도하고 우리 전남 두 곳에 불과합니다. 전남은 2013년까지는 경제부지사 명칭을 썼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부터 도지사가 바뀌면서 정무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정무부지사 명칭을 변경하고 말았습니다. 이때는 전국 몇몇 광역시도, 예를 들면 경북을 포함해서 몇몇 시도는 정무부지사 명칭에서 경제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춰 경제부지사로 명칭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참 아쉬움이 컸었습니다. 지사님, 이제라도 경제부지사로 조직을 개편할 의향은 없습니까? 예, 그 부분은 우리 김태균 의원님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도는 2014년부터 정무부지사로 이렇게 체제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 임명하는 분들을 보면 다 경제 전문가들을 이렇게 임용을 해서 실제 운영은 경제부지사 역할을 해왔습니다. 현재 정무부지사 윤병태 정무부지사도 기획재정부 가장 예산 분야 또 국회 관련 전문가를 저희들이 영입을 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실제 경제부지사 역할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도 그때 경제부지사로 제가 민선 7기 초에 바꿀 생각이 없잖아 했었는데요. 도의회 일각에서도 정무부지사가 그대로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또 다른 부분한테 제가 자문을 구해보니까 정무부지사가 더 역할이 더 폭넓고 더 좋은 것 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다, 이런 말씀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정무부지사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마는 경제부지사로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더 임기가 좀 더 짧아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더 우리 도의원님들이 할지 도민들 의견을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경무부지사로 운영하더라도 명칭은 돼 있더라도 경제 분야의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사님, 이번에 2월 28일자로 조직 개편을 했는데요. 그 뒤에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은 경제 부분을 꽤 많이 중점을 두었죠. 예. 그러면은 정무부지사 역할이 경제를 한다 하더라도
경제부지사로 바꾸는 것이 당연한, 경제가 중요하지 않.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내용이 바로 그입니다. 경제가 중요하면은 경제부지사를 두고 일부 정무 기능을 하나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전국 주요 광역시도 경제 관련 실국 현황입니다. 우리 전남도가 지사님 말씀대로 실국이 넉넉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서 제가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라남도에 지금 2014년부터 금년까지의 그 실국과 현황입니다. 지금 지역경제과, 중소기업과, 창조산업과, 에너지산업과에서 대폭 과 명칭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다음 자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2020년도 지난해 전라남도 실국과 팀 기구표입니다. 금년에 팀 기구표입니다. 본 의원이 이 조직에 대해서 동의는 합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021년도에 조직을 보면은 국이 하나 늘고 과도 2개가 늘고 팀은 7팀으로 늘어났습니다. 7팀으로 늘어났습니다.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조직을 개편할 때 물론 하시겠죠. 충분한 협의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최근에 2020년도 12월 31일자 개편을 2020년도 12월 30일자에 개편을 조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2개월 만에 또 2021년 2월 18일자를 다시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혹시 이때 조직 진단을 한번 받아보셨습니까? 용역을 해보셨습니까? 조직 진단 영역은 그 2020년 말에는 저희들이 사무량 조사만 했고요. 용역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무량 조사는 실시를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전남의 경제지표 현주소를 말하였습니다. 전남도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경제를 컨트롤할 수 있는 조직이 제대로 가동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실효성 있다고 공감하는 전라남도 조직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전국에서 앞서가는 여러 광역단체의 경제 관련 조직들을 비교해 보면 우리 지역의 경제 동향을 분석하고 각종 경제 정책을 기억하고 만들어내고 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친근감을 갖고 접근하기 용이한 조직으로 만들 필요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 정책과 경제 분석과 소상공인과 기업 지원과 이런 부분은 필수과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있어야 하지만 대부분 전남도에서는 이 부분이 팀명으로 존재를 합니다. 과가 아닌 팀으로 존재를 합니다. 또한 앞서 이야기한 대로 전남 경제를 떠받들고 있는 화학과 철강은 과도 아니고 팀도 아닙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화학 기반 산업과의 화학 철강 팀으로 존재합니다. 참 저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이 부분을 보고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세계적인 기업과 협력하고 케어하고 관리하고 추가적인 신규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고 기업의 이익과 도민의 이익 추구를 위해 서로 상생할 수 있겠습니까?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어려울 때 기본에 충실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말하고 싶은 요지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건은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조직 진단을 다시 하더라도 다시 개편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초를 키우고
전문성을 키우는 조직으로 인적 자원을 쇄신하고 경제 관련 부서를 우선시한다면 확실하게 중장기적으로 성과를 낼 것이라 확신합니다. 시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김태균 의원님 좋은 지적에 감사합니다. 아까 그 화학이나 철강 분야 과가 아니고 팀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저희들이 기반 산업과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부분은 이제 기반 산업으로서 지금 자리를 잡아 있기 때문에 이제 화학과 철강 팀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만 과거에는 이렇게 화학 철강 팀도 사실은 예. 별도로 없었는데요. 예, 지사님. 팀으로 만들어서 지금 하고 지사님, 있다는 제가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만 경제자구역청이 또 별도로 이런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화학 철강 산업에 대해서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이 부분은 그 이제 정책 방향이랄지 행정수에 맞춰서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광양만권 말씀이 나왔으니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의 해남 문제도 한 대목 짚겠습니다. 현재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의 공무원 수가 정원 대비 해는의 비율이 다른 타 경제구역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유능한 공무원이 이곳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몇 년이고 오래 근무하고 싶지만 승진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1, 2년 정도 근무하다 승진을 위해 본청으로 가기 위한 경쟁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사님, 공무원의 승진은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든지 전문성을 가지고 성과도 내고 열심히 근무를 한다면 누구에게나 승진의 기회가 주어지고 승진의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지사님 안 그렇습니까? 예, 저도 100% 동감합니다. 예, 지금까지 도정 질문을 전남의 경제 지표와 현재의 경제 상황을 되짚어보고 개선할 방향과 방안 그리고 정책 대안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지사님께 마무리 당부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제10대 의원 시절 이 자리였습니다. 2017년 9월 7일 이 자리에서 오늘과 같은 경제 관련 도정 질의를 하였습니다. 도정 질의에서 전남의 경제 지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도지사 직속으로 TF팀을 만들어 단계별 계획 수립과 실행 로드맵을 만들라고 주문했습니다. 당시 답변대로 나온 도지사 권한 대행께서는 아주 좋으신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면서 도지사 직속 TF팀을 만들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소식도 없이 지금 4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사님, 오늘 본 의원의 질문에서 답변으로 말씀하신 약속이 시급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라남도 경제 관련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전남 경제가 살아야 전남이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지사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좀 되겠습니까? 네,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짧게 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예, 우리 그러면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김태균 의원님께서 경제 관련 업무를 최우선으로 해달라는 말씀을 저희들이 최우선적으로 항상 새기면서 경제를 살리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 지표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결국은 경제를 회복하고 살려야 된다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이런 면에 있어서는 현재 있는 TF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TF를 만들어서라도 우리 경제 살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돌아오는 전라남도, 돌아오는 청년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남 도교육청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수근 교육관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본 의원이 질의에 앞서 몇 가지 사항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교육감님은 도교육청 실과 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소통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은 도교육청 과장급과 팀장급 이상에서 도의회 사무처와 업무 협조가 원활하게 되고 잘 되고 있는지, 의원의 요구 자료가 잘 설명되고 잘 협조되고 있는지 한 번쯤 파악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초창기 1년차, 2년차 때는 좀 많이 좀 부족했다라고 평가를 하고요. 그 이후에는 어쨌든 진정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소통하려고 하는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암만 해도 좀 부족한 점은 여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하지요. 예, 저는 아주 부족합니다. 더욱더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교육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도교육청 질의는 폐움터 짓기 및 운영에 관한 질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움터 짓기 및 운영 예산의 지원 근거는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고 지원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폐움터 짓기 및 운영 방식과 운영 형태가 전국 시도별로 각각의 차이가 나고 심지어는 인원 선발에서부터 근무 조건과 근무 일정 등의 운영과 관리를 일선 학교장에게 모두 다 일임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근무 형태가 바로 옆에 인근에 있는 학교도 근무 형태가 서로 틀립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최소한 지역별로 그 지역 교육청 특성에 따라 매뉴얼을 만들어 운영을 해야 된다고 의견을 수차례 제시를 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없던 일이 되고 맙니다.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배움터 지킴이 채용과 이 운영에 있어서는 학교장 선생님들에게 자율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좀 사정이 좀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실정에 맞게끔 운영하기 위해서 그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알겠습니다. 학교별로 예. 또는 학교급별로 차이가 나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일선 학교의 폐움터 지킴이 운영 형태는 자원봉사 활동 형태의 학생 보조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 대상도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인원 선발과 이촉과 재이축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무는 하루 대개 4시간으로 운영되고 활동 보조금은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많은 타 시도 교육청은 배움터 지킴이 선발에서 나이 제한과 여성 우대를 채용 조건으로 하고 전남에서도 여성 우대 채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예, 혹시 그 배움터 지킴이 여성 비율과 근무자 평균 연령을 알고 계십니까? 그건 파악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죠. 예, 저한테 그런 질문도 답변 자료도 없고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저 본의원도 잘 알지 못합니다. 본의원이 자료를 요구하면 하나하나 일선 학교에 물어서 확인한다고 하는데 그걸 요구할 의원들이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답답했습니다. 또 질의하겠습니다. 일선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방과 후 활동 프로그램, 자유학년제 운영 프로그램, 교과 학습, 교재, 배움터 지킴이 운영 인력 등 전남도 교육청 차원에서 데이터를 관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데이터를 보고 도교육청의 교육 정책 방향과 교육 운영 방향을 잡는데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데이터 이 부분이 도교육청에서 취합을 안 하기 때문에 의원들 요구 자료를 물어볼 때마다 일선 학교에 일일이 다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돌봄 교실과 방과 후 운영은 도교육청에서 데이터를 갖고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교과 학습 교재 일선 학교에 각각 학교마다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 없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랍니까? 일선 학교에서 우리 학습 교재로 하는 교과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거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죠. 그러죠. 그런데 그 예. 데이터 가지고 있습니까? 도교육청에서요. 학교에서 뭐 자율적으로 또 담임선생님들이 학교장 선생님과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자, 중요한 그걸 부분은- 파악할 필요를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저 교육감님 제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교육청에 대한 우리 의원들의 자료 요구는 많습니다. 그런데 그 취합하는 과정이 너무나 힘듭니다. 시일도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통합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필요하면은 이 부분을 가지고 정책 방향을 정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됩니다. 크게요. 앞으로 제가 이야기한 이런 사소한 부분이라도 데이터를 꼭 관리를 하십시오. 어디 잘 교육감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